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버지니아주 포트 벨보아에 위치한 국립육군박물관입니다. 1775년 대륙군이란 이름으로 창설된 육군은 미군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조직이지만 최근까지 육군 관련 박물관이 없었는데요. 미국 육군은 245년의 역사를 기리고 또 보존하기 위해서 지난 2020년 11월 이곳 포트 벨보아에 국립육군박물관을 열었습니다. 이곳에는 미국의 독립전쟁과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비롯해서 미군이 참전했던 주요 전쟁의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군인들의 이야기라는 이름의 이 전시관에는요, 18세기 독립전쟁에서부터 최근까지 미 육군에서 복무했던 병사들의 사진과 함께 전쟁과 평화에 대한 그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장권은 무료지만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고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14일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확인된 사망자가 약 2,000명에 이르는 가운데 아직 수습하지 못한 시신이 많아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건물과 공공기반 시설 또한 큰 피해를 봤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열대성 폭풍 그레이스가 상륙해 일부 지역엔 홍수까지 발생해 지진 구조 작업도 잠시 중단됐습니다. 국제사회는 앞다퉈 긴급 식량과 의약품 등을 아이티에 지원했고 유엔도 긴급 구호 자금 800만 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레바논 북부 아카르 지역에서 유조차가 폭발하며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사건 전날 레바논군은 전국 주유소 등을 수색해 불법 비축한 유통업자들의 연료를 압수했는데요. 레바논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연료 부족 사태까지 겹치며 가격 폭등 우려로 주유소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소요 사태를 우려한 군병력이 주유소를 지키는 풍경도 보이는데요. 최악의 경제 위기로 지난 2년 동안 화폐 가치가 90% 이상 폭락하는 등 전례 없는 경제 위기에 처한 레바논은 1년 넘게 총리가 없는 국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촌 장애인 스포츠 최대 축제인 도쿄 패럴림픽이 다음 주 개막을 앞두고 있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이번 패럴림픽에선 세계 각국에서 출전하는 4,400명의 선수가 22개 종목에서 각축을 벌일 예정인데요. 지난 15일에는 도쿄 패럴림픽 선수촌에 휠체어나 의수, 의족을 수리할 수 있는 공간이 개막을 앞두고 일찌감치 문을 열며 공개됐습니다. 이번 패럴림픽 또한 올림픽과 똑같이 원칙적으로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르며 코로나 방역 규칙 또한 올림픽 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패럴림픽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됩니다. 코로나 청정 지역이었던 뉴질랜드에서 6개월 만에 델타 변이 감염 사례가 발생해 전국적인 봉쇄령이 발령됐습니다. 호주 정부도 2달간 최대 도시 시드니를 봉쇄했지만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자 뉴사우스웨일스주 전역으로 봉쇄를 확대했는데요. 총력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돌파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오는 9월 20일부터 백신 3차 접종, 즉 부스터샷을 모든 미국인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는 확진자 140만 명을 넘어서며 무히딘 야신 총리가 방역 실패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وطول أفغانستان مسلمان ملت ته د دغه درنو فتح مبارکي وایو خصوصا د کابل شهریانو او اوسیدونکو ته.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무장 반군이 15일 수도 카불의 대통령궁을 점령했습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오는 탈레반의 아프간 정규군은 길을 내주다시피 했고 겁에 질린 시민들은 공항으로 몰려가 미군 수송기의 바퀴를 붙잡고 매달리는 역사에 남을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무너져버린 20년의 공든탑,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탈레반의 카불 입성 전날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پوسنی وضعیت که ده امنیتی او دفاعی قوا و دیا انسجام زموږ لومړی توپ دی او په دې هکله جدي اقدامات ترلاسه لاندې دي. 그러고는 바로 다음날 아침 가장 먼저 해외로 도망쳤습니다. 그래도 정부를 믿었던 카불 시민들은 은행에 몰려가 재산을 인출하고 공항에서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붙들고 필사의 탈출을 감행했는데요. Afghanistan is Taliban. Taliban is terrorists. My husband is terrorist Talib. America, Canada, فرنسا, هر کشور. Me and just my. So you and your daughter, you'll go anyway. Any country. Any country. 30만 병력의 미군의 훈련을 받은 정부군은 왜 8만 명 남짓한 탈레반에 속수무책이었을까요? 봉건적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아프가니스탄 사회에 뿌리 깊은 부정부패가 결정타였는데요. 관료들이 군 장병의 봉급을 횡령하거나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물자를 빼돌리는 등 부패가 횡행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군은 미군의 20년 지원에도 불구하고 몇 달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죠. There are reports that part of their salaries have been pocketed by corruption in Afghanistan. There are also video reports circulating in Afghanistan where soldiers say that they haven't received food. 이곳 워싱턴 DC의 주미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에는 아직 아프가니스탄 공화국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철군을 통보해 몰락을 방치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We all knew this was going to happen when the U.S. withdrew, but the speed has been surprising, and I attribute that to President Biden's decision not only to withdraw but to announce that the United States was withdrawing essentially unilaterally.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을 20년이나 지원했으면 할 만큼 하고도 남았다는 입장인데요. 아프가니스탄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었고 한때 최대 10만 명의 병력이 주둔했으며 미군 및 계약직 근로자가 6천 명 이상 목숨을 잃었죠. 전쟁과 재건에 들어간 비용은 8,25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래도 앞가림을 못한다면 미국은 더 이상 도와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Afghanistan political leaders gave up and fled the country. The Afghan military collapsed, sometime without trying to fight. American troops cannot and should not be fighting in a war and dying in a war that Afghan forces are not willing to fight for themselves. 영국, 러시아, 소련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강대국들이 모두 실패를 맛봐 제국의 무덤이라 불리는 아프가니스탄. 이제는 탈레반의 귀환으로 자유와 인권의 무덤이 되지 않을지 지구촌은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I'm incredibly proud to be a part of the Paralympic movement, and it is gaining more and more attention and gaining more and more steam, not only in the US, but globally. I think it's critically important, really as a societal thing, to look at how we can reframe the way that we look at disability. So for about 7 years, I was an explosive ordnance disposal officer in the Navy. I deployed both to Iraq and to Afghanistan during that time period. On September 7th, 2011, I was part of an assault team that was doing combat operations in the Kandahar province of Afghanistan. At about 7:30 in the morning, I stepped on an improvised explosive device that detonated about 1.5 feet in front of me. As a result of the blast injuries I sustained to my face, I lost my vision permanently. And I'm normally a pretty upbeat, positive person. I like to be a leader in my community, and I didn't like that everybody's reaction to me was that of pity. So I was looking for an opportunity to show everyone in action that this diagnosis of blindness was not going to get me down. And thankfully, sports sort of entered the picture. I was offered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Warrior Games, which was an adaptive event for wounded vets, determined that I had the aptitude to be able to get into the Paralympics. There was a sense of urgency, and someone actually along the way said that I was very lucky to have been injured in a Paralympic year. I did what I could to get into the rankings as a Paralympic athlete in 2012 and kind of shot to the top and had the opportunity to join Team USA exactly a year from the day that I lost my vision. That really kind of set me on a new path. Following the Rio Games, I had really accomplished everything that I had wanted to accomplish.
but still in my heart, I felt like I was still an athlete. I wanted to keep going. And so an opportunity to join a triathlon camp emerged in 2017. And from day one of that camp, I was hooked on triathlons. I kind of want to be the best at everything, whether it's making pizza or competing in the Paralympic triathlon. I think this notion of excellence really motivates me. I don't think when you use the word competitive, for me, it's not necessarily competitive. I'm not looking to beat other people. I'm looking to do something in an excellent way, in the most excellent way, so that by virtue of achieving that level of excellence, I have to beat other people, but that's not what I'm trying to achieve. What I'm trying to achieve is excellence. And I like that. I like having that mindset because on the race course, I'm kind of cheering for everybody else too. Like, I want them to be excellent. I want them to be their most excellent self. I just also want my most excellent self to be better than their excellent self, if that makes any sense.